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두입니다. 내년도 군산시의 예산이 군산시의회 예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우종삼 군산시의회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내년도 군산시 예산의 심사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예산 심의가 이제 돌입을 했는데요. 예. 한참 바쁠 시기가 됐습니다. 네, 내년도 그렇습니다. 과연 살림살이를 이제 어떻게 네. 짤 것이냐, 네.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지방자치의 핵심은 뭐 그야말로 이제 예산이 이제 첫째고, 네, 둘째는 뭐 꽃이죠. 인사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의회 예산 심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 군산시의 그 내년도 예산 규모, 예, 예. 일단 그 본 예산 규모가 지금 시의회로 지금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네. 됩니까? 내년도 예산 규모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조 4,556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가 1조 3,107억 원, 특별 회계는 1,449원으로 올해 본 예산 1조 4,128억 원 대비 428억 원 3%가 증액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는 428억 원, 예, 예. 3%가 이제 예, 증가가 증액, 됐다 예, 이런 말씀이죠. 예. 네. 일반 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세입 규모 1조 3,107억 원 중 자체 재원은 지방세 수입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고 세외 수입은 재산 임대료 수입과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자체 재원은 총 2,141억 원입니다. 의존 재원은 국가와 전라북도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1조 809억 원이며 나머지 157억 원은 기타 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의존 재원 대비 자주 재원이 예.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한 뭐 20%가 채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그 내년도 군산시 예산안을 우 위원장께서는 네. 세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지방단체자가 재정이 필요한 재정 수입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 지수가 재정 자립도인데요. 네. 우리 시는 의존 재원이 들어 자립도가 16.4%에서 16.3%로 감소되었습니다. 네. 일반회계 기준으로 분야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37.4%인 4,90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농림, 해양수산 분야로 13.3%인 1,876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6.8%인 892억 원, 환경 분야 859억 원, 문화 관광 분야로 717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주로 이제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이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 이런 부분이 이제 1, 2위를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갈수록 이 사회복지 예, 비용이 복지 분야가, 이제 예.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사업 뭐 이런 거 경제 활성화 분야 이런 부분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좀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비한 그런 예산 편성 뭐 어떤 방향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내년도 예산 심사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산 심사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산 11월 26일부터 26일부터요. 12월 2일까지는 5일간 각 상임별로 우리 각 상임별로는 2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상임위가 이제 예비 심사를 하는군요. 네.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네.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20일 본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심사 뭐 일정을 보게 되면 상임위 심사 그리고 이제 예결위 심사 이렇게 거쳐서 그다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되는 구조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본회의에서 항망위를 두드리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 그 예산 심사의 어떤 기준과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우리 군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과 그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기축 구반, 감염병 대책 등의 사업에 대해 중점 심사할 것이며 불필요한 시급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입니다. 네, 역시 이제 필요한 사업은 중점 편성을 하고 좀 불효불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그런 어떤 중점 분야에다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쟁점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쟁점 사안들 이런 쟁점 사안은 어떤 것들이라고 예결위원장님 좀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 모두가 쟁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면서 집중 심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제 쟁점이 될 만한 사업들 그리고 이 시의회가 중점을 둬서 봐야 될 사업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그 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상품권에 대한 군산사랑 상품권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군산 시민에게 그 갈 수 있도록 그 우리 그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그 협의하면서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에도 5천억 정도의 그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뭐 지역 그 지방비로서는 이제 5천억을 다 감당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중앙 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중앙 정부는 좀 이걸 삭감하겠다. 이것이 기본 기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우리 지역에 군산 지역에 국회의원께서 소결의 그 위원으로 예산결산 소결의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중앙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액을 이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고 계획하면 꼭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이제 군산시는 특히 이제 산업 도시입니다. 예. 경제 산업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그 군산 경제가 침체가 돼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예산도 이런 그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 시의회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 심사에서 어떤 점에 더 특히 중점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군산시 집행부나 네. 군산시 의회에서는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하는 이러한 사업 등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네. 시민이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건전하게 생각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뭐 편중되지 않게 예. 골고루 시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시민들은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년, 지금 한 2년째, 내년이면 3년째가 됩니다.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심사할 계획입니까? 그 내년도 예산도 지금 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간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군산 시민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갖고 있는데 소상공인 골목 상권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 미래 전략 사업 육성과 시민의 삶이 향상을 위해 복지 분야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역점을 두고 편성할 거로 생각됩니다.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할 거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복지 분야 예산이 이제 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 사업들이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군산사랑 상품권이랄지 배달의 명수 시민들이 그야말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기술적인 문제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임위 예산 심사와 또 예결위 심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예결위 심사가 말하자면 상임위 심사한 예산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예결위가 다시 한번 게이트키핑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더 이제 짜임새 있게 이중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보겠다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지금 뭐 보게 되면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손보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뭐 예결위에서는 조금 이 예산 좀 더하고 저 예산은 좀 깎고 해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위가 그렇게 심사를 안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최종 견해는 결국은 예결위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 회의 규칙을 보면 각 상임위 심사는 예비 심사이고 예결위에서는 종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 예비 심사이지만 관련 사업들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사업의 공정성이나 합리성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 의원들이 선출돼서 예결위에 올라오거든요. 예결위는 그런 예결위는 있기 때문에 타 위원 상임위보다도 더 꼼꼼하게 정건위는 행정복지, 행정복지는 정건위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돼 있습니다. 상임위 애결의 그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상임위 그 애결위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예결위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더 심사를 해서 뭐 조정을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예산 심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 심사에 대한 어떤 그 다짐과 각오 말씀을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정계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산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를 비롯한 애결위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심사하고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지풍부와 함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산의 역전의 명수 군산시는 꼭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군산시의 예산 편성 의지가 아주 심사 의지가 아주 강하게 파이팅까지 외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군산시의회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 깐깐한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군산시의 예산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삼 군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우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